안녕하세요, 모니스입니다. 퇴사 후 사업을 하기 전에 잠깐의 텀이 있었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그것에 지원을 했다가 최종 면접 후에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때 진짜 기뻤고 더 큰 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교육 날이었는데 아침 8시에 성수역 지하철 플랫폼에서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하고 문이 이렇게 열리는데 정말 꾸역꾸역 사람들이 가득 차서 제가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기를 비집고 들어가야 되나 하면서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내가 다시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뒀었나? 우리는 가끔 다른 생각을 합니다. 회사를 나가면 어떤 걸 하겠다, 뭐 유튜브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혹은 이렇게 회사에 내 젊음을 바칠 바에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진 않아도 어떤 의지를 가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인이기 때문에 또 다시 동화되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퇴사를 한 달 전에 해놓고 또 그새 잊어버렸던 겁니다. 다시 회사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 정말 크게 결심했습니다. 수입의 한계가 없는 내 일을 하겠다고요. 제가 월소득 160만원에서 2천만원이 될 때까지 어떤 방법과 생각으로 수익을 늘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업은 크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계속해서 노를 저어야 되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노를 젓지 않아도 나아가는 일. 그렇다면 어떤 성향의 사업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하루에 8시간씩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일은 부업으로서, 그리고 추가 소득의 어떤 일로서 매력이 없습니다. 내가 일을 하지 않는 와중에도 가치가 있는 사업을 해야지 내 일을 하면서도 추가 소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다른 것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돈 만드는 기계를 하나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완전 자율 기계는 아니라서 그 기계를 관리할 정도 의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주식이나 코인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면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관심에서 제외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스마트 스토어, 위탁 판매, 중국 사입, 애저센스, 제휴 마케팅, 블로거, 에어비앤비 등등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가능한 것은 에어비앤비입니다. 일단 오픈하면 내가 할 것이 없고 부분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후기 관리만 잘하면 예약률도 점점 오르고 계속해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왜 에어비앤비가 수익률이 높은지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시면 연세, 제주도 같은 데서 연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뭐 대학가 같은 데서 이런 연세가 가장 싸고 그 다음 월세, 주세, 일세, 이런 식으로 일세가 가장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단위로 빌려주는 공간 임대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수익률이 높다는 얘기를 듣고 불법으로 경험을 해보시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하지만 지속성이 없는 사업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속성을 갖고 있어야 내가 쌓고 있는 리뷰도 의미가 있고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면서 공간 효율을 높이는 작업도 의미가 있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요즘 노후도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한번 제가 컨텐츠로 다루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4기가 시작을 한 지 2주 정도 지났는데 한 분은 벌써 계약을 하셨고 추가적으로 3분 정도 협의가 진행 중인데 아마 계약을 할 것으로 보여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계약자가 나올 수도 있겠죠. 카페에서 계약 후기 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도 정책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은 똑같아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낙심하고 관심이 떨어질 때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를 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면 임장을 다니는 곳으로 내가 돈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잃지 않고 있으니 계속 도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계약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소득 200만원을 목표로 했을 때 에어비앤비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나의 목표 매출을 잡으시면 좋습니다. 이것부터 하시면 좋아요. 높은 매출을 목표로 할수록 매물을 구하는 난이도는 높아지겠죠. 그러면 낮은 매출을 목표로 하면 매물 구하는 난이도도 낮아지겠죠. 난이도의 뜻은 매물 구하는 난이도가 높으면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매물을 찾아야 할 것이고, 난이도가 낮다면 상대적으로 빨리 매물을 구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표를 먼저 잡으시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들어가서 수요 조사를 통해서 매출을 예측을 해보세요. 수요 조사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컨텐츠에도 있고 혹은 카페 칼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200만원이 목표라면 매출 300 정도 수익 날 만한 지역을 찾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부동산 임장을 다닙니다. 내가 카페를 차린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 카페가 잘 될까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겠죠. 그리고 카페가 어디에 많은지 찾아보겠죠. 근데 카페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 매장의 매출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에어비앤비는 너무나 좋게도 예약 내역과 숙박료를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에어비앤비 찾는 새로운 얼굴들은 많이 보이는데
꾸준히 오는 사람은 없다고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두 번 정말 열심히 하면 2, 3주 부동산 다녀보고 안 되는구나, 특정 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되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기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와 같이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면 좋아요.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면 더 좋겠죠. 200만원 버는 기계인데 어떻게 몇 주 만에 만들 수가 있나요? 강의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동산 낙찰 한 개 받으려고 200만원짜리 강의를 듣고 몇 달을 고생을 해서 임장을 다니고 소금 맞고 1억 빌라 겨우겨우 낙찰 받아서 월 20만원 정도 남깁니다. 그게 저였어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중요합니다. 심지어 1, 2만원 남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톡방이나 유튜브, 카페 이런 데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5가지의 느낀 점이 있어요. 첫째,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순서를 모른다. 둘째, 부동산 방문 자체에 큰 심리적 허들을 갖고 있다. 셋째, 반짝 관심 갖고 포기한다. 넷째, 인테리어에 엄두를 못 낸다. 다섯째,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 내가 왜 이거를 시작을 못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했던 사람들은 오프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곳에 발을 내딛습니다. 저도 처음에 부동산 강의를 들으면서 경매 인장을 다녀보지 않았더라면 성공한 사람들만 부러워하다가 또 현생에 적응을 해서 간간히 들려놓은 수익 낸다라는 말에 합리화하고 스스로 위안했겠죠. 다행히 저의 장점이 꾸준함이라 강의가 끝나도 열심히 했었고 결국 낙찰을 받았었죠. 지금은 3개의 주택을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으로 오프라인 강의에서 주는 강제성과 팀 환경이 만들어주는 강제성,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오프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수강생이기도 해요.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강의를 하는 사람을 지켜보다가 기회가 왔을 때 신청을 해요. 저도 그 성공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신청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웬만하면 저절로 됩니다. 사람이 원래 게으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자책보다는 온라인 강의보다는 오프라인 강의가 효과가 커요. 우리가 공부할 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책만 보면 되지 왜 인터넷 강의를 들었고, 저렴한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되지 왜 학원을 다녔나요? 주변 환경이 다르고 동기부여가 다릅니다. 꼭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움직이시는 게 결과를 내기에 가장 빠르고 명확하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해서 강의를 기획을 했어요. 제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동기부여, 팀 구성, 분석 과제, 무제한 1대1 문답, 6개월간의 상담, 인테리어 조언까지 받을 수 있는 커리큘럼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수강생이 성과를 내야지 제가 꾸준하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러면 또 의미 있는 한 주 되시고 다음 주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